의무기록을 발급 요청하는 거는 법적으로 허용된 환자의 권리거든요. 해당 기관에서의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 일체, 전체 의무기록을 받아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유경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되어 뭐부터 해야 하죠? 오늘은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해야 되는 첫 번째 절차, 의무기록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무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환자에 대한 모든 문서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술을 하셨다라고 하면 수술 기록지가 있을 수 있고, 마취 기록지, 경과 기록지, 그리고 입원까지 하셨다라고 하면 환자분이 어떻게 병원에 생활을 하셨는지를 시간대별로 계속 이제 간호사분들께서 차팅을 남겨주세요. 내 병원에서의 모든 일상에 대한 기록이 간호기록지에 많이 남아있고요. 입퇴원 요약 기록이라 그래서 입원할 때 상태가 어땠는지, 퇴원할 때 상태가 어땠는지 등에 대해서 자료를 남겨놓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병원에 간다라고 하면 나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모든 자료, 그것을 바로 의무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무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의료 행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담겨 있어요. 이제 조금이라도 의료 사고가 실제로 발생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환자보다 사실 병원 쪽 관계자들이 먼저 인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병원 쪽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만은 사실과 다르게 의무기록을 종종 수정해 놓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의무기록이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제일 처음으로 확보돼야 되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무기록을 누가 어떻게 확보해야 하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자 본인이 직접 가신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본인 신분 확인하고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못 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수 있잖아요. 컨디션이 안 좋으시다라든지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든지 라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자녀분들도 가능하고요. 형제 자매, 그리고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분 또는 대리인이 가셨을 때 의무기록을 어떻게 뗄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족이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거는 맞지만 이제 의무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진짜 정신 상태부터 신체의 모든 내밀한 부분에 대한 되게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 가족이에요, 얘 엄마예요 라고 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의무기록을 대신 떼러 가신다 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의무기록을 떼러 가시는 분의 신분증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겠죠. 세 번째로는 환자분 본인이 내 의무기록을 이 사람이 대신 떼는 거를 동의한다 라는 거에 대한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를 준비하셔서 가신다라고 하면 병원 쪽에서는 의무기록을 발급을 해주실 겁니다. 가족도 아닌데 대리인이 종종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무기록 확보를 못 하셨을 경우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신 이제 의무기록을 확보하러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필요한 거는 의무기록을 떼러 가시는 분 신분증은 물론 첫 번째로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의서까지는 동일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환자분이 이제 제3자인 대리인한테 발급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를 위임한다라는 위임장까지 필요합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동의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동의서는 이제 의료법 시행규칙에 이렇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라는 이제 양식이 있습니다. 요거에 맞춰서 떼어 가시면 되는데요.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환자 본인의 이제 인적사항 넣으셔야 되고 대신 떼러 가시는 분이 신청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분의 인적사항을 작성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열람 및 사본 발급 범위의 부분인 건데요. 여기에는 의료기관 명칭, 어느 병원에서 이제 의료기록을 뗄 건지에 대해서 기재를 하셔야 되고 진료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대한 진료기록을 뗄 것인지를 써야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의료사고가 있었으면 그 사고 시점만 의무기록을 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이제 몸 상태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의료사고 이후에 몸 상태가 이렇게 나빠졌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할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라도 그 병원을 다녔던 기간 전체에 대한 의무 기록을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보면 발급 사유도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발급 사유는 사실 좀 병원에다가 문제를 제기할 거다라고 이제 기재를 하시게 되면 병원 쪽에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보통은 실무적으로는 이제 뭐 보험회사 제출용 또는 뭐 개인 확인용 이런 식으로 기재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급 범위 관련해서는 뭐 수술 기록지만 받으면 되는 거냐, 뭐 마취 기록지만 받으면 되는 거냐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수술 기록지 등 해당 기관에서의 환자에 대한 의무 기록 일체, 그러니까 의무 기록 일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의무 기록을 발급받아 오시는 게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 분석도 할 수 있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포인트에서 병원 쪽 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의무 기록을 받아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무 기록을 발급 요청하는 거는 법적으로 허용된 환자의 권리거든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를 한다,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니네 이거 불법사항인 거 알고 있느냐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끄떡도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보건소에 이거 진짜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한 번 더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병원에서 발급을 안 해준다라고 하면 그 보건소나 경찰 쪽에다가 전화를 거셔서 신고를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의무 기록을 발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자료를 남겨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의무 기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병원 쪽에서 뭔가 의무 기록을 수정했을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는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은 반드시 남겨두시는 게 중요하고 대학 당사자 간의 녹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이거든요. 뭐라고 하면서 발급을 거부를 했는지를 나중에 저희가 증명할 수 있도록 녹음을 다 해놓으시는 거를 전 추천드립니다. 의료사고가 좀 의심됐을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냐, 첫 단추인 의무기록 확보를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의료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환자분 본인이 그냥 생각해서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기록을 확인해야만 사실 체크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법적으로 허용된 권리거든요. 본인 자료 확보하는 게. 그 권리를 활용을 하셔서 반드시 이제 의무기록을 확보를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진짜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되는 거니까 손해배상 받으시는 거는 법적인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